과세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 거기에 과세기간인데 신규 사업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과세기간 기억나세요? 자,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죠. 이거 쓸 거 없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 보도록 할게요. 1년을 뭘로 나눠요? 둘로 나누죠. 1기, 2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두 개죠? 됐죠? 이게 일반 과세자예요. 자, 간이 과세자 볼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됐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간이 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얼마? 얼마? 그건 아직 안 배웠잖아. 그것까지 이루지 말고 4,800만 원이죠. 예, 4,800만 원 미달하는 경우에 1, 0년에 간이 과세자예요. 공급 가액이에요, 공급 대가예요? 공급 가액이에요,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예요. 왜냐하면 간이 과세자는 공급가와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급 대가로 따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신규 사업자 거기에 뭐라 써 있는 건 칠판에 이 내용이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신규 사업자 관련돼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여기서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이 신규 사업자인 경우엔 이게 첫 번째 과세 기간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사업을 개시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에 사업 개시를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1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봐요. 속으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죠. 시작한 날이죠. 이게 사업장하고 혼동되는 게 있어요. 최종 제품을 생산한 날이 아니에요. 최종 제품을 출하한 날이 아니에요. 뭐예요? 제조를 시작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제조업자 사업장 판단 기준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죠. 나 이따 할게요. 아, 자꾸 뒷부분 얘기해서 짜증나시는 것 같아요. 최종 제품을 생산한 날이 아니라 제조를 개시한 날이에요. 사업 개시일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업은 채취한 날. 나머지는요. 공급한 날이에요. 그래서 1번을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사업 개시한 때부터가 이게 과세기간인데 얘가 여기서 사업을 개시했어요. 근데 이제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이거 개시 전 사업자 등록하는 거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해주죠. 그러면 요게 예를 들어 6월 30이에요. 이거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업을 개시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사무실이 필요하려면 사무실 임대차 계약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하면 뭐 받아야 돼요? 세금계산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랑.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개시 이전에 등록을 해놔야 등록 번호가 나올 거고 개시 전에 사무실도 빌리고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시 이전에 등록 신청하는 건 인정을 해줘야죠. 이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취지상. 사전 등록하는 이유는 여기서 발생한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것까지는 동의하시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난 사업을 개시할 거야 하고서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수가 있죠. 학원 등록하고 학원 안 나오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10페이지 맨 하단 가봐봐요. 주라고 달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읽어보세요.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을 한 사업자가 등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몇 개월이요? 6개월.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는 때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폐업한 걸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6개월이냐 12개월이냐를 따지셔야 돼요. 6개월이에요. 됐죠? 이게 부가세법을 보면 12개월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부가세법은 과세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의 근거를 6개월로 많이 갖고 가요. 그래서 이거 6개월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앞에 가봐요. 자, 그럼 신규 사업자 됐죠?
자, 바로 밑에 폐업자 보이세요? 폐업자 보여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폐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이죠. 요거 어떤 게 이슈인지 잠깐 볼게요. 자, 이제 7월 1일 날 과세기간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12월 31일인데 제가 여기서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할 때는 폐업 신고를 해요. 폐업 신고를. 그럼 문제가 이제 뭐냐면 폐업 신고를 해놓으면 그게 완전한 폐업인 거냐? 폐업 신고 해놓고 나 납세 의무 없어. 그리고 재환한 용역 공급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법에서는 이 폐업이라는 걸 실질 폐업으로 봐요. 실질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뒷부분에서 공부한 거랑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만약에 여기서 폐업을 한다면 요것만 과세기간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 폐업의 의미가 뭐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지금 폐업자의 경우 쌍가루 1번 볼게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폐업 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언제라고 돼 있어요. 폐업일이에요. 얘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폐업일을 아래 1, 2 외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에요.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이에요. 이건 예외인 거죠. 자, 원칙은 실질 폐업일. 예외는요. 신고일이에요. 됐습니까? 자, 다음 밑에 그럼 1번, 2번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등기 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예요. 1번 읽어볼게요.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언제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법적으로 등기일. 기억나세요? 그래서 등기일 전에 실질적으로 합병했으면 피합병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언제 소멸된 거다? 등기일. 됐습니까? 자, 다음 동글배기 2번 봐봐요. 합병은 합치는 거고 분할은 나누는 거거든요. 자,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일. 그래서 합병이나 분할은 등기일이 원칙이에요. 그때부터 없어지거나 두 개로 본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과세 관할 당국에서 부가세를 이게 놓칠 일이 없어요. A하고 B가 합병을 하면 A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B가 잘못한 거는 법적으로 나중에 누구로 넘어가요? A로 넘어가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B가 잘못한 거 나중에 A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폐업일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부가세를 안 내고 도망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법적인 날로 하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2번 됐고요. 3번 읽어보세요. 회사가 청산을 해요. 회사가 청산. 계속 등기 여부 불문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죠. 맞죠? 그때는 납세 의무 있다고 배우셨죠. 그럼 얘가 언제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냐? 폐업한 날이죠. 그 폐업한 날이 뭐냐면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회사 재산 다 팔아서 주주한테 얼마 줘야지 라고 확정한 날이에요. 이 이후에는 재환한 용역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확정해갖고 나눠준 거니까. 더 이상 회사의 재산이 안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폐업일의 의미예요. 뭐가?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이. 됐습니까? 다음 거기에 지금 보시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 이렇게 써있죠? 회생. 이거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이게 뭔지 이해하려고 들지 마요. 이런 세 개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자녀 재산가액 확정일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자, 다음 그 바로 밑에 보면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거. 아까 몇 개월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6개월. 자, 여기까지가 신규 사업자하고 폐업자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개론 시간의 배움보다 조금 깊게 했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자, 다음 바로 밑에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게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대원칙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말, 7월 1일부터 12월 말이고요. 간이 과세자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보면 쉬워요. 일단 한번 읽어보게 할게요. 자, 과세형 변경되는 경우 오른쪽에 쌍가루 1, 2번까지 나와 있죠? 정독해보세요. 일반이 간이가 되거나
간이가 일반이 되는 경우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죠. 뭐에 대한 규정이에요? 일반 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가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일반에서 간이로 가는 경우랑 간이에서 일반이 되는 경우로 나눠서 볼게요. 자, 이제 요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016년도예요. 지금 일반에서 뭘로 간 거야? 간이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16년도를 기준으로 가볼게요. 예? 자, 여기에 7월 1일이 있겠죠. 여기 1월 1일, 여기 12월 31일. 그러면 여기서는 뭐였다는 거예요? 얘가 일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일반이 간이가 되려면 공급대가 얼마? 4,800만 원에 미달해야 되죠.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걸 언제 알까요? 얘는 1월 25일 날 알아요.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그죠? 그러면 사실상 요 기간은 대단히 애매한 기간이에요. 내가 일반인지 간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 법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차피 2016년도 1기에는 네가 일반인지 간인지가 확정되는 기간이니까 이건 그냥 일반으로 가재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 일반, 여기 일반. 그러면 간이는 언제부터 적용이에요? 7월 1일부터. 자, 간이가세자는 과세기간이 1영년이죠. 1영년이죠. 1영년의 의미가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1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년을 얘기하는 게 그러면 어차피 간이가세자는 요 기간 동안이 1영년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으로 갔죠. 그럼 얘는 과세기간이 요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하신 겁니까? 어쩔 수 없이 6개월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얘가 계속 공급대가가 미달하면 다음 연도는 1년 내내 간이겠죠. 됐습니까? 자, 간이가세가 적용되는 건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에 이거 볼게요. 뭐에서 뭘로 간 거야? 간에서 일반. 자, 가볼게요. 똑같이 1월 1일. 자, 12월 31일, 7월 1일. 얘는 여기서 뭐였어요? 간이. 얘가 간이가세자였는데 요 날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날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애매한 기간이죠? 똑같이 뭘로 가요? 간이. 여기서부터 뭐예요? 일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의 경우와 밑의 경우에 이전이냐 이후냐의 차이가 생겨요. 쌍가로 1번 읽어볼게요. 일반 가세자가 뭘로 됐어요? 간이로 됐을 때 그 변경 이후라고 써있죠.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칠판에 보면 일반이 간이가 됐죠. 일반인 경우 이후잖아요. 이후. 됐어요? 다음 밑에 건 뭐예요? 간이는 이전인 거잖아요. 1, 2번의 문구 이후 이전 왜 나왔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만 이해해서요 지금 또. 아니 쌍가루 1번 보면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간이고 쌍가루 2번은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간이라고요. 변경 이전, 변경 이후. 됐습니까? 됐죠? 예. 자, 요거 눈으로 보면 더 편할 것 같으면 거기다 그려놓으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어떤 게요? 이거요? 여기서 간이었잖아요. 예? 얘가 4,800만 원이 되는 거는 이날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하고 간이를 혼자 할 수 없죠. 그냥 과거 그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0회 상단 있죠? 10회 상단.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자에게 하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는 거죠. 간이가세 포기 신청이죠. 그죠? 거기 지금 보면 동글배기 1번 볼게요. 간이가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고, 동글배기 2번 보면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날, 다음 달 1일부터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이제 1월 1일이고요. 얘가 12월 31일이에요.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월 5일 날 포기를 했어요. 포기. 얘가 원래는 간이가세자였죠. 간이가세 포기니까. 일반과세 포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과세 포기는 존재하지 않고 간이가세 포기만 존재하는 건데, 그럼 얘는 1월 1일부터 간이가세자였어요. 근데 간이가세를 포기한 거죠. 왜? 매입세 공제 받고 싶고 환급 받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가 간이에요. 다음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뭐예요? 일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달의 마지막 날, 그 다음에 다음 달 1일. 그게 그 1, 2번의 얘기예요. 됐습니까? 시험 때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신고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이게 신고한 달의 말일이라고 나와 있는 규정도 되게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할 때요. 예?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안 해요. 발급을 못하는 거지 받는 건 하잖아요. 다 공부를 한 거 안 한 거예요. 얼핏 기억이라도 나야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공급한 날이지만 다음 달 10일이란 말이에요. 언제 날짜 기준으로? 전달 말일 날짜로.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일까지는 존재를 해줘야 돼요. 과세기간이. 그래서 이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앞뒤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거 1, 2번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다음 그 밑에 간이가세자 좀 전에 설명드렸죠. 자, 해서 여기 과세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뒤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자, 10번 문제 읽어보고 답 찾아보세요. 1번 맞았는지 틀렸는지 봐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사전 신청 되죠? 그때부터 과세기간이죠? 다음 1번 틀렸고. 자, 2번은 제가 나중에 면세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앞단에 나왔어요. 읽어봐봐요. 저 성형외과 의사예요. 저 다시 태어나면 그거 해야지. 예. 쌍꺼풀술 전문이에요. 갑자기 와이프가 생각나는군요. 쌍꺼풀술 전문. 예. 옛날에 이거 면세였어요. 쌍꺼풀 수술. 지금은요. 과세죠. 그 과세가 됐다는 건 법으로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거잖아요. 면세를 안 시키고. 그러면 저는 갑자기 뭐가 돼야 돼요? 과세 사업자가 돼야죠.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과세 사업자냐? 예를 들어 법이 오늘부터 과세래요. 그럼 오늘부터 쌍꺼풀 수술하는 거 뭐 받아야 돼요? 부가세 받아야 되죠.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드린 말씀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다시 읽어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전환일. 과세 전환일. 기간의 말일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왜 그러는지 지금 설명드린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동글배기 3번 볼게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니라고 그랬죠. 몇 개월? 6개월. 자, 다음 4번 볼게요. 제조업의 사업 개시일 언제야? 제조를 시작한 날. 틀렸어요. 자, 다음 간이가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1월 2일부터 6월 말, 7월부터 12월 말. 아니죠. 얘는 일반 과세자죠. 됐습니까? 예.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